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 잡담 영상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목소리가 별로 좋지 못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기 걸렸는데 잘 안 낫네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고화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좋아하는 카메라가 뭘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최근에 알파7, 알파5가 출시가 돼서 상당히 핫하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Z7 II 출시됐을 때도 그렇고 이 고화소 기종이 화소를 늘리지 않고 신규 제품을 출시를 하면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록 지금 5천만 원짜리 상당히 고화소 카메라인데 이 알파1을 쓰고는 있지만 굉장히 장기간 저는 고화소 카메라가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아요 라고 이제 티를 냈더니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저한테 제시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 정보를 교류하다 보면은 고화소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좋아하는 카메라가 이런 거구나, 고화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평균적인 카메라가 이런 거구나 하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하는데 근데 평균의 역설이라고,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거기 개개인이 딱 이 제가 말하는 카메라에 딱 맞다 요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40점짜리 사람 10명 있고 60점 사람 10명, 60점짜리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그거 다 평균 내면은 20명 평균은 50점 맞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당신의 그룹의 어떤 평균은 50점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 있는 속해 있는 개인들은 난 아닌데, 난 40점인데, 난 아닌데, 난 60인데 여기 50점 있어요? 그럼 아무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 안에 개인 간에는 차이가 다 존재하니까 딱 들어맞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게 뭐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모집단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모집단을 또 어떻게 뭐 해가지고 분석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뇌피셜이라서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또 실드를 치자면, 제가 고화소 좋아하시는 분들 비난하려고 이 영상 촬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도 이 사진 생활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취미 생활하고 블로그하고 유튜브 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또 그 중에는 고화소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랑 친한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지내는 분들도 고화소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제 지인들을 비난하고자 영상 촬영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분, 제가 고화소는 좋아하진 않지만 고화소 좋아하시는 분들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 비난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왜 굳이 이런 영상을 만들었냐? 그거는 영상 말미에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그렇다면 고화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보니까 제일 관통하는 한 가지 특징이, 이런 분들은 고감도를 잘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있나? 첫 번째 케이스가 삼각대 펼치고 풍경사진 찍는 분들이 대체로 그러합니다. 풍경사진 찍은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뭐 지나가다가 예쁜데 보고 이렇게 찍는 거 말고요. 때때로 그 계절별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시어워 철탑 그 사이에서 딱 중앙에서 해가 뜨는 게 1년에 2차례 있고, 뭐 롯데타워 거기 위에 해가 걸리는 어떤 그 건너편 산에서 찍을 때 그 롯데타워 위로 해가 딱 걸리는 것도 뭐 1년에 2차례 정도 있고, 또 뭐 꽃이 피는 계절이면은 거기 맞게 뭐 이렇게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데를 아침 일찍 차 타고 운전해서 몇 시간을 가가지고 일찍 올라가서 삼각대 피고 좋은 자리 딱 맞고, 또 몇 시간을 기다려서 내가 원하는 순간이 오면 딱 촬영하고, 또 그다음에 다 철수해가지고 몇 시간을 타고 차를 타고 또 집에 가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렇고, 또 도심에서 옥상에서 이제 야경 촬영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그 옥상에 접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가다가 여기 괜찮은데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뭐 그 경비 보시는 분들한테 바카스 찔러놓고 이렇게 뭐 좀 친해지면 이제 올라가게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아무튼 근데 대체로는 그게 이제 팀 단위로 움직이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자기 경력이나 활동 이런 거를 어필을 해가지고 제대로 공문을 보내서 접근 권한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은 그 지역 관할 경찰서 이런 데 허가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무나 할 수 없고, 그팀 단위로 움직이는 정말 열정 넘치시는 사진가분들이 이번 주는 여기 다음 주는 여기저기 다 스케줄 짜놓고 열심히 촬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냥 올라가서 설렁설렁 찍지 않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상황도 잘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찍죠. 그런 분들은 이제 고감도 잘 안 씁니다. 저감도로 깔끔한 이미지 촬영하겠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조명 설치하고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조리개도 잘 개방 안 하고 보통 좀 조이시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체로 이제
호라존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조명 딱 깔끔하게 설치하고 촬영하시는 분들은 조이개를 좀 조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굳이 고감도 올리지 않고요. 왜냐면 조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체로 이런 분들은 좀 고화소 이미지를 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대체로는 이 정도 케이스 내에 대부분의 유형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이 원하는 고화소 매니아들이 원하는 카메라가 어떤 것일까? 일단 첫 번째 화소. 화소는 정말 뭐 좀 대중이 없는데 그 평균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적어도 신제품이 나오면은 그 전작보다는 최소한 1000만에서 1500만 원 좀 올려야 만족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Z7 II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4500만 수준이니까 Z7 3가 나오면은 6000만 원 돼야 좀 만족을 하실 것 같고요. 알파7, 알파5는 이번에 고정이 됐으니까 다음번에는 한 7,500만에서 뭐 8천만 정도 나오면은 그렇게 또 많이 비판하지 않고 대체로 만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뭐 최소한 이제 1억 화소에서 3억 화소 정도를 원하실 것 같아요. 레인지가 상당히 벌어지는데 또 1억 화소 이상은 또 너무 그 다른 영역이라서 거기까지는 됐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1억 화소를 넘기 시작하면은 렌즈도 진짜 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야 렌즈 없이 그게 의미가 있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1억 화소면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야 3억 화소 정도는 돼야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억 화소 이상에서 3억 화소 정도까지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면 최소한 1000만에서 1500만은 좀 화소가 늘어야 만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또 이분들은 그 센서 어떤 성능이 고감도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14비트는 물론이고 16비트 로우 파일을 지원하는 거를 굉장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16비트 정도 되는 로우 파일을 지원하면서 뭐 상용 감도는 한 아이소 3200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16비트 로우 파일을 지원하면서 상용 감도가 3200 정도 나오는 게 뭐 기술적으로 모순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카메라 기종 얘기를 들어보면 저감도에서 그 높은 비트레이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대단히 그 선명한 선해도랑 그 보정 관용도랑 그 우수한 개조를 풍부한 개조를 가지고 있는 걸 선호하시지 어차피 고감도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 상용 감도가 몇 가지 나오냐는 뭐 그닥 뭐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다만 이게 상용 감도가 너무 낮으면은 아이소 800이나 이런 조금만 올려도 노이즈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쓰지는 않을 거지만 버퍼 영역으로 한 3200까지 상용 감도가 나오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AF 관련해서는 AF도 그렇게 뭐 관심이 없어요. 특히 그 풍경 촬영하시는 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고요. 그냥 옛날 DSLR 수준으로만 나와도 어차피 과초점거리 넘어가가지고 골고루 다 선명하게 촬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데 다만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피사체가 약간 좀 사이드로 빠지면은 귀찮잖아요. 옛날처럼 그 DSLR 시절처럼 측거점이 가운데 모여있고 거기서만 추적도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좀 귀찮으니까 적어도 뭐 알파7C 정도 막삼 알파7 마크3 정도 나오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뭐 AF 기능이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호의적이진 않으신 것 같아요. 이거 원가만 올라가지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강하신 것 같고 그리고 연사도 사실은 그닥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풍경 촬영하시는 분들은 장노출 찍는 게 태반사라서 연사를 찍을 일도 없고 조명 치시는 분들도 이 바디에서 연사 기능이 있다 한들 조명이 그거를 받쳐주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장노출하는 케이스야 뭐 어차피 셔터 스피드 길게 가져가는데 연사라는 게 뭐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조명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탁탁탁탁 찍고 있어봤자 중간중간 검게 찍히기만 하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띠딕 착각 하면서 그 조명을 받고 있는 피사체가 사람인 경우에는 그 박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띠딕 착각한 다음에 그 조명 B하고 불 들어오면은 그 모델분이 따로 이렇게 또 포즈 또 잡으시고 이런 박자도 중요해서 연사로 탁탁탁탁탁 이런 게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촬영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서 연사가 필요 없다 여기까지는 아닌데요. 연사를 뭐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버퍼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연사가 뭐 이렇게 뭐
뭐 대면대면한데 버퍼가 중요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은 메모리 카드도 뭐 고급 그 CF 익스프레스 비싼 거 쓸 필요 없고 SD 카드로도 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화소라서 굉장히 그 장비에 투자하시는데도 메모리 카드는 옛날 거 SD 카드 그냥 UHS-2 그냥 쓰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기능도 필요 없죠. 사진 몰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상 나는 카메라 사서 한 번도 찍어본 적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영상 기능은 일단 삭제. 그 원가만 올라가지 굳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그 외에 이 손돌방 같은 것도 그렇고, 손돌방도 사실 필요 없죠. 왜냐면은 삼각대 놓고 장노출 찍으면 손돌방 끄고 촬영하는 게 이제 기본 매뉴얼이고, 또 조명을 치는 케이스에는 듀레이션 타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 느리게 가져가도요 조명 듀레이션 타임이 뭐 몇만 분의 1초라서 뭐 흔들리지 않게 촬영이 됩니다. 뭐 물방울 팍 튀기고 이런 것도 촬영할 판에 셔터 스피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근데 손돌방 기능 별로 필요 없고, 그 위에 기타 각종 편의 기능 이런 거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뭐 이제 인터벌 촬영 기능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 정도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릴리즈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긴 해요. 근데 다만 이제 풍경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바디를 여러 개 가져가시는데, 여러 개 가져가면은 인터벌 그 촬영하기 위해서 릴리즈도 여러 개 구입하면은 이게 좀 꼬이고 귀찮으니까 그냥 바디에서 편하게 작동되는 게 있으면 뭐 좋지,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화소는 한 1억 화소 정도, 16비트 로우 파일 제공되고, 상용 감도는 3200이면 충분하다. 알파7C 정도의 AF면 됐고, 연소와 버퍼는 뭐 있으나만 하고, 영상은 없어도 되고요. 인터벌 촬영 정도 그 외에는 다른 편의사항은 없는 뭐 그 정도 카메라를 많이들 원하십니다. 자, 근데 이런 카메라가 실제로 있다고 하면 그게 잘 팔릴까요? 오해는 하지 말으셔야 될 게, 그런 카메라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있으면 좋죠. 뭐 가장 가까운 예가 캐논에서 예전에 나왔던 EOS ODS 정도일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많이 팔렸나 싶긴 해요. 이 카메라 시장이 자동차처럼 크다면은 세그먼트별로 다양한 카메라를 출시해 줄 수도 있겠으나, 이 카메라 시장이 사정이 뭐 그렇지도 않죠.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아직까지 90%는 크롭바디 유저인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본 통계가 약간 몇 년 전이긴 한데, 그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변했을 것 같지도 않고, 대부분 90%가 크롭바디 유저이고, 풀프레임 정도, 풀프레임은 이제 10% 정도인데, 그것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옛날에는 5%도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10% 정도 되는 풀프레임 유저들 사이에서도 고화소 매니아는 좀 소수인 편이라서, 게다가 이 개인 레벨 말고 업체 레벨에서도 불리한 게, 영상 업체들은 이제 스펙 자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알파7 S3 같이 영상 특화 바디가 나왔을 때 그거를 한 업체에서 여러 개 구입을 하는데, 그 뭐 4K 120p 필요하면 사야죠 뭐. 그러면 영상 특화 바디 외에는 알파1이나 이런 플래그십 외에는 잘 안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4K 120p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 써야 되니까 구입을 하는데, 개인을 상대로 하는, 즉 개인들을 이제 손님으로 받는 큰 스튜디오 운영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오마포나 니콘 D810 정도면 충분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들 둘째 아이 50일 촬영하러 가는데 그 업체는 810 쓰고 있었고요. 그 첫째 아이 촬영하러 갔을 때, 성장 앨범 촬영할 때는 오마포 쓰시더라고요. 그 스튜디오에서는. 이거 저 결혼할 때는 거의 뭐 오두막 쓰셨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이제 좀 크고 안에 소속 작가가 많고 하면은, 카메라 기종을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가지고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예전에 샀던 DSLR로 아직도 뭐 그냥 다 쓰고 계신 경우가 많고, 업그레이드가 뭐 새로운 뭐가 나오든 그냥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뭐 소수의 작가나 뭐 개인 작가 한 명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그 손님도 이제 개인이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작업을 하면 또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리허설 촬영하는 그런 결혼식 업체들은 아직도 그 옛날 DSLR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카메라 제조사가 그런 그 소수의 고화소 매니아 분들만을 위한 특화 바디를 내놓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조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그먼트를 나누면서도 한 세그먼트가 그래도 그 안에서 다양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려고 할 확률이 높겠죠. 아까 뭐 16비트 로우 파일을 제공해 주지만 성형 감도는 3200밖에 안 나오고 화소는 막 2억 화소 이런 식으로 진짜 극단적으로 한쪽 성능에 몰빵해서 예를 들어 뭐 영상 기능을 삭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형태의 카메라는 대량 생산하는 공산품에는 그다지 어울리지가 않아요. 물론 자동차처럼 시장이 넓으면은 정말 몇 사람 타지 않은 스포츠카 만들어 팔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진짜 소수를 위한 기기들은 대체로 뭐 연구실이나 국가기관 등에서 주문 제작하는 게 더 일반적이겠죠. 뭐 대표적으로 나사 같은 데서 쓰는 카메라 장비들은 공산품이 아니라 막 분명히 이제 주문 제작해서 쓸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개인들이 사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잖아요. 뭐 카메라 한 대 몇 천만 원, 막 1억 이러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개인들이 사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되어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팔려야 되니까 어느 정도 범용성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기 하나 정도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딱 사진에 특화해서 나와주면 저도 다양성 측면에서 소비자로서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 시청자분들의 니즈인데요.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이기도 한데, 그 소수의 고화소 매니아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프로가 아니더라도, 프로인 분들도 많고 프로가 아니더라도 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진도 대체로 훌륭하고요. 이 팬분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발언에 영향력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화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사 표현을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설득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아까 말한 뭐 1억 화소, 2억 화소짜리 뭐 16비트 로우 파일 용량이 얼마일지 상상도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상용감도 3200밖에 올라가지 않는 카메라가 나한테 쓸모가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삼각대를 벗어나거나 내가 조명을 벗어나는 순간, 조명 그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 이렇게 좀 레인지가 있잖아요. 거기 벗어나면 이제 조명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명을 벗어나는 순간 이런 카메라들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저조도 상황에서 핸드헬드로 촬영하는 순간, 피사체가 막 이렇게 저렇게 이동을 시작하는 순간 촬영을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요.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니콘의 Z7이나 소니 α7R 시리즈나 뭐 캐논의 R5가 진짜 고화소 매니아들 그분들의 딱 취향대로 출시가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카메라를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제약이 생기지 않을까요? 특히 내가 뭐 영상도 찍어야 되고, 1억 화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운동선수나 치어리더 같은 분들 찍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고화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울며교자 먹기로 고화소 카메라는 일단 하나 사고 1억 화소짜리, 뭐 2억 화소짜리 하나 산 다음에 영상용이나 AF가 잘 되는 카메라를 또 별도로 하나 더 구입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셈이겠죠. 즉 뭐냐, 오늘 영상의 주제인데, 고화소 매니아들은 이 본인들의 취향과 상황에 맞게 본인 니즈에 충족되는 카메라를 원할 뿐이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대다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카메라를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좀 뻔한 결론이긴 하죠. Z7-2 때도 그랬고 이번에 α7R5 때도 보면서 이 화소가 증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시는데, 그것도 의견이 이렇게 오고 가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누차 강조했듯이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로 논리적이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카메라를 주장하는 것은 맞아요. 제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분이 계속 뭐 고화소 카메라가 나오면 좋다고 하고 아니면 별로라고 하는 걸 볼 때 그분 자체로는 논리적인 정합성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게 나랑은 관련이 없는 주장인 그것뿐이죠. 나의 니즈와는 맞지 않은 카메라인데 그걸 뭔가 이제 깊게 고민하지 않고 그런가 하고 이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그러지는 말자는 영상입니다. 이 모집단이 커지면은
대표본이 되면 대체로 중간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대체로 많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카메라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보다는 밸런스가 잘 갖춰진 카메라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진도 잘 찍히고 영상도 찍히고 AF도 좋고 뭐 기타 각종 여러 가지 편의 기능도 있고요. 그런 걸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체로. 저도 예전에 이 화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그 요소들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갖출 때 더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카메라는 그런 식으로 물론 세그먼트 나눠지지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가지고 가는 기종들이 대체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 자체가 고화소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뭐 있겠죠. 근데 제가 α7 S3를 정말 만족하고 쓰다가 결국에는 팔고 요 마크4를 구입한 것 자체도 S3가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영상이 정말 좋긴 한데 제가 가끔 페이 촬영을 하려고 사진용으로 투바디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400만 원 수짜리 그냥 α7C라도 하나 더 사야 될까 하다가 그럴 바에는 그냥 처분하고 요거 막4를 쓰자 해가지고 이제 막4로 넘어왔는데, 근데 확실히 영상을 찍을 때는 막4가 많이 부족해요. S3보다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더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밸런스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알파1을 제가 고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는 이유는 얘는 고화소이지만 그 고화소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밸런스가 좋은 편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취향이 있다는 거는 염두를 하시면서 제가 하는 말도 그냥 듣지 말고 쟤는 취향이 저렇구나 라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은 뭐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대체로 이번 그 고화소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가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고요. 못다한 얘기는 또 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